오늘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가장 빠른 시점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 탄압 기획, 방송 장악 부여,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의힘은 2인 체제를 빌미로 연거푸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따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주일 사이에 청문회 3일 동안 있었고요. 여러 주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대전하면 역시 성심당 아니겠어? 성심당? 성심당.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셨습니까?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예. 오후 5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KBS, MBC 이사진 구성 의결 소식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네, 뭐 의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뭐 서희 이제 입법 권력하고 행정 권력이 서로 마주보는 폭주기관차처럼 거의 무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로 과연 어떻게 끊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스럽긴 한데요. 다만 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절대 다수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력, 행정 권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조금 이렇게 인정할 것을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은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또다시 이제 민주당의 김현 간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지금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방통위는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 권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이것을 계속 방치해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법적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삼권 분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존중하고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합의를 해서 만약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탄핵안이든 뭐 아니면은 뭐 지금 특검법이든 만약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그거는 만약에 행정부가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거는 같이 입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무조건 민주당이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갖는 또 모순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가 좀 다시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과거의 관례대로 좀 돌아가서 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해당 상임위 소속의 한민수 의원님. 지금 어쨌든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발의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오 의원님께서 여야 합의에 계셨는데 그게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령 뭐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여러 쟁점 법안들은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관련된 법 자체를 안 냅니다. 그리고 논의 자체를 안 합니다. 정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좀 제가 좁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의장이 정말 여러 숙고 끝에 그 중재안을 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탄핵을 발의하지 말아달라. 저희 수용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에 직접 의장이 사람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정무수석인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방송 장악, 그러니까 이사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바로 걷어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은 받았어요, 바로. 그리고 대통령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 아십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됐답니다.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쳐놓고 합의를 안 됐기 때문에 강행한다?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3일간 해봤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부적합합니다. 저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되는 맞지 않고요. 지금이 1980년대입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입니까? 위원장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임명을 시켰고 강행했고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대해서 일도 모릅니다. 업무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근데 둘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오로지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미 KBS는 그렇게 해놨고 이제 MBC가 남았는데 그마저 장악하겠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될까요? 장악한다고 해서 지난 총선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땡유 뉴스 만들어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또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방송사 KBS, MBC 이번에 다 이사진 바꾸는데 후보자들이 50명, 3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지금 제대로 면접 한번 조사했습니까? 서류 검사했습니까? 오늘 임명받았어요, 두 사람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그리고 지금 선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일부 국민들께서 야당이 또 탄핵을 하느냐 뭐 불편하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 이 상황을 제 말씀을 듣고 한다면 정말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지금 탄핵 발의안도 야 5당이 같이 합니다. 국민의힘 빼고는 나머지 야당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예. 김보엽 의원님. 그러면 직무 정지가 되기 직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퇴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진숙 씨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해달라고 얘기한 게 어제 오후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만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이진숙 씨의 부적격 사유는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이진숙 씨도 잠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혀서 공영방송 이사 안건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 취임식 때 젊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예. 방통이 꽤 좋은 직장이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에 있는 회사 기관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요? 지금 몇 명째인가 왔다가 일하고 사퇴, 왔다가 사퇴, 탄핵 앞두고 다 사퇴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잘 안 될 걸로 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깨어있는 방송, 살아있는 뉴스인가요? YTN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TBS까지 망가뜨린 걸로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 MBC까지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겁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데 조만간 국정 마비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같이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용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동의하세요? 당연히 동의하고요. 위원장뿐만 아니고 이번에 김태규 민주당에서 권익위원회라고 네. 희화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번에 또 상임위원으로 됐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또 탄핵 소추안 올라오고 또 자진 사퇴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거고 제가 더 나아가서 걱정되는 것은 방송 분야뿐만 아니고 국정의 전반에 이런 피로감들이 쌓이고 있고 또 반복해서 탄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탄핵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사가 폭력적이고 무소통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걱정은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그런데 이게 전 제일 궁금했거든요. 지금 야권에선 탄핵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절차에 들어간 이사진 선임이 의결이 되면 탄핵과는 별개로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정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어쨌든 행정부 영역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걸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입법부에 국회 의석을 다수를 점했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통위 자체를 영인 체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럼 행정 권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정상화 내지는 이게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과거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은 전혀 잊고 지금의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절대 선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에 대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도 갖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럼 그 방송이 편향성을 그럼 민주당의 편향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는 또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것이 저렇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모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누가 먼저 그것을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제가 봐서는 어쨌든 행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되더라도 저는 이제 헌재에서 그 판결 받는 부분들을 기다릴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쨌든 그 정부가 박문진의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방통위의 업무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들 헌재에서의 심판을 받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00% 기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제가 봐서는 방통위가 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때와는 다르게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저는 하셨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역대 정권이 뭐 여야 지금 진보나 보수 정권들 집권을 하면은 방송들이 본인들한테 언론이 유리한 보도를 해주고 기사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당연히 공정성을 갖고 정권을 견제해야지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회의장께서 그 쟁제안을 낼 때는 서로가 멈춰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마저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이 걷어찬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도 물론 뭐 방송에 대한 여러 정책을 썼습니다만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초에 집권 초에 당시 3명의 방통위원장부터 위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인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5인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2명의 야당 위원들 모두 5명이 찰 때까지 예.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는 오로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그 중요한 정책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래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적이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한 명 받지 않고 야당의 추천목 2명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방송 정상화법 4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이제 배제하자. 방송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이 사진을 꾸리고 사장을 안 치는 일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3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영원히 10년, 20년 합니까? 우리 민주당도 집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방송 정상화법으로서 이제 방송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또 다시 여당은 거부권을 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송 장악, 이제 정말 방송에 대한 자기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를 이제는 멈출 때가 됐습니다. 네. 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도 문제라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더라고요. 어떤 예. 인물입니까? 이분은 원래 방송이라고는 시청밖에 안 해본 분입니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분이고요. 예. 정치적 편향성이 워낙에 극단적이어서 강해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됐다가 탈락한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시기 때거든요. 예. 즉 해석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으므로 시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역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법조인 출신이죠. 맞습니다. 판사 출신인데 보통 우리가 판사 출신하면 균형, 공정, 말씀도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는 편인데 이분은 워낙에 특이한 분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시키고 싶어 했는데 거기서도 탈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딜 갔냐면 국민권익위원회 갔습니다. 김건희 씨 디올백 300만 원 무혐의 처리해주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방통위원 오는 겁니까? 공수처장, 국가권익위원회, 방통위 이런 데를 마구마구 넘나드는 정말 뛰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이사진 선임 의결 소식이 들리겠죠.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